이번 시간에는 공기조화기의 유지관리 점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기조화기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저희가 건물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수평형 공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공간이 협소하면 일부 파트를 위아래로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도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수평형 공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가 공조기로 들어오는 환기 측, 리턴 에어 측에 있고요. 그 환기팬이 있고, 환기팬을 거쳐서, 지금 이 보시는 그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에는 헤어레스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공기조화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형 그 열교환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내에서 들어온 공기 중에 일부는 극기촉으로 재순환이 되고요. 일부는 판형 열교환기를 거쳐서 외부로 배출되게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기는 실내에서 재순환되는 공기와 혼합이 되어서 이 코일 부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코일 부분에서 냉방이나 난방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앞부분에는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에서 이물질을 한번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가습장치가 있습니다. 이 가습장치는 종류에 따라서 뭐 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공조기는 증기를 사용하는 가습장치가 붙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극기팬을 통해서 실내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공조기의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공기를 공기조화기로 흡입하게 되는 환기덕트에는 소음기가 설치됩니다. 소음기가 설치돼서 공조기의 팬의 작동 소음이 실내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공조기로 흡입되는 부분에도 소음 참바가 설치돼서 한 번 더 소음을 잡아주게 됩니다. 이 환기덕트에는 몇 가지 센서가 설치되는데요. 연감지기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습도 센서, 온도 센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습도 센서나 온도 센서는 실내의 습도나 온도 값들을 실시간으로 센싱을 하게 되고요. 연감지기는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여부를 감지를 해서 연기가 감지되면 즉시 공조기를 정지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기덕트가 연결된 부분은 장비하고 캔버스 이음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공조기 안으로 들어온 실내 공기는 환기팬에 의해서 흡입이 돼서 앞쪽에 극기 파트나 배기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공조기인 경우에는 임펠러와 모터가 직결되어 있는 플러그 팬 타입의 팬으로 되어 있고요. 장비에 따라서는 벨트 타입의 그런 팬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와 임펠러가 직결되어 있는 타입의 플러그 팬을 사용하시게 되면 회전수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전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장비의 공조기에 보통은 인버터 판넬이 함께 부착돼서 제작이 됩니다. 리턴팬에서 이쪽으로 재순환되는 공기는 믹싱 댐퍼를 통해서 일부는 믹싱 댐퍼의 궤도율에 따라서 일부는 재순환이 되고요. 일부는 헤어레스 장치를 거쳐서 외부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혼합 챔버 쪽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기와 재순환되는 공기가 혼합이 되고요. 외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동파방지 전기 히터는 자체적으로 온도 조절기와 온도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설정된 온도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가서 발열을 하도록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재순환되는 공기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코일로 들어가기 전에 에어 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조기에는 보통 프리필터와 미디엄 필터가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필터 파트 부분 전에는 믹싱 참바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믹싱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온도 센서가 설치되고요. 이 필터 전 후단에 차압을 측정하는 차압 센서와 차압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게이지를 통해서 이 필터에 이물질이 어느 정도 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그 냉방 코일이나 난방 코일을 통과하면서 냉각이나 가열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이 공조기는 냉온수 겸용 코일입니다. 그 열온 자체가 냉온수가 같이 오는 경우에 이렇게 냉온수 겸용 코일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냉수 코일, 난방 코일을 별도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냉방, 난방 코일을 거친 이후에는 가습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공조기는 증기식 가습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시는 그 가습 노즐에서 증기가 분사가 되어서 가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가습기에는 가습량을 조절하기 위한 전자밸브가 보통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전자밸브가 설치되고 증기 기수 분리기, 그 다음에 증기 트랩이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코일 파트 하부에는 드레인판이 설치되는데요. 냉방을 하는 과정에서 코일 표면에서 결로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결로수를 배출하기 위한 드레인판이
그 하부에 설치되고요. 드램판에서 나온 결로수는 배수 배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는 이 안에 보통은 이제 음압이 걸리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트랩이 설치되게 됩니다. 코일과 가습기를 통과한 공기는 극기팬에 의해서 실내로 공급되게 되고요. 이렇게 덕트와 공조기에 연결된 부분은 캔버스 이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기 덕트에는 그 온도 센서가 설치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습도 센서까지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극기팬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그팬 공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기 표면에 보면 이런 이제 테스트 플러그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안에 압력을 잰다든지 온도를 잴 때 계측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플러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조화기의 유지관리 점검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회에 올라와 있는 유지관리 점검표 내용은 각 공조기의 사양이라든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사양에 맞춰서 좀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외관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면 온도계나 압력계 등의 설치 상태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결된 각종 배관에는 밸브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밸브들이 정상적으로 개폐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다 이제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보온재의 탈락 여부나 파손 여부, 그 다음에 뭐 결로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조기 내부에 아까 보셨던 그 드레인 판에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나 배관에서의 누수, 결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유관 점검하셔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조기와 덕트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캔버스 이음에서 누설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과 관련해서는 냉수 또는 온수 코일의 공급축 온도와 환수축 온도, 그 다음에 압력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초 공조기가 설계되고 설치될 때 기준 온도가 되는 온도로 잘 냉수나 온수가 공급되고 있는지, 또 안에서 잘 열교환이 되고 있는지 공급축과 환수축의 그 온도를 비교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증기 코일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증기 코일의 압력이 적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습기인 경우 가습기에 이제 전동 밸브나 비례제어 밸브가 설치되는데요. 이런 밸브들의 작동 상태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노즐에서 적정하게 잘 그 분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인 판인 경우 가끔 이 동수 트랩의 높이가 부족해서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드레인판에 고여있는 특수들이, 결로수들이 잘 배출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저런 안에 그 내부 기압은 장비가 운전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외기단파나 배기단파의 그 궤도율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돼 있는 필터에 이물질이 얼마나 끼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공조기 내부의 기내 정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이제 넘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에 붙어 있는 각종 센서나 조작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온도 센서나 이런 것들은 이 현장에서 뜨고 있는 온도값과 실제 그 자동 제어반의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온도값들이 같이 일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수동 그 계측기를 이용해서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확인해서 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동 댐퍼가 공조기에서는 이제 외기측, 배기측, 또 뭐 리턴측이나 이런데 전동 댐퍼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동 댐퍼의 액추레이터와 그 댐퍼 축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구동기가 고장 났다든지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육안으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조기가 정지했을 때 각 단파들이 다 닫혀야 되는지, 완전하게 잘 밀폐가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 필터의 오염도나 차압 상태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공조기에는 그 차압 게이지와 차압 센서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 공조기에 이제 신품으로 에어 필터를 설치했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차압이 낮게 뜨는 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공조기의 필터를 한번 이제 교체를 하시게 되면 그때 공조기를
100% 재순환되는 상태로 하게 되면 이제 가장 그 많은 풍량으로 공조기가 운전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의 차압값을 차압 게이지에 표시를 해 두시고요. 그러고서 나중에 각 필터마다 초기 정압과 말기 정압이 있습니다. 필터에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풍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필터를 통과하는 풍속이 빨라지면서 필터가 자기의 그 전격 그 필터링 성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정압이 각 필터마다 있는데 필터를 교환하시게 되면 그때 그 말기 정압이 얼만큼 초기 정압과 차이 나는지를 확인하셔서 프리필터와 미디엄 필터의 그 초기 정압과 말기 정압을 차이를 더해서 차압 게이지에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그 정도까지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거의 필터를 교체할 때가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는데 좀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팬 벨트의 장력 및 커버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보셨던 그 플러그 팬 타입의 공조기 말고 벨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조기에서는 벨트의 장력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벨트의 장력은 그 벨트의 직선 구간의 길이에서 1m당 약 16mm 정도의 누름 깊이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적당한 힘을 가해서 눌렀을 때 1m당 약 16mm 정도의 그 깊이로 눌러지는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벨트가 느슨한 건데, 벨트가 느슨하게 되면 초기 구동 시나 정지 시에 벨트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미끄러지게 되면 동력 손실이 발생되고 벨트에서 마찰열이 발생돼서 벨트의 수명도 짧아지겠죠. 반대로 너무 벨트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게 되면 장력이 너무 세게 되면 이 모터 베어링이라든지 그 팬 임펠러 베어링 측에 너무 큰 힘이 걸려서 베어링의 수명이 짧아지고요. 베어링이 과열되고 그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주기적으로 이 벨트의 장력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모터의 위치를 조정하셔서 적정한 장력이 되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열교환 코일의 오염 여부 또는 이제 훼손 여부를 점검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파 방지 히터의 작동 상태는 특히나 이제 겨울철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 동파 방지 히터에는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에서 작동 온도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된 다이얼로 설정한 온도보다 낮은 값으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전기 히터에 전원이 투입이 되어서 발열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온도 조절기가 본체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밖에 별도의 제어 판넬에서 이렇게 버튼으로 온도를 조절하게 있는 타입이 있으니까 그건 장비 사양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또 원래 설정 값으로 이제 다시 잘 돌려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부속 기기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페어레스 장치 같은 게 있다고 하면 페어레스 장치에 어떤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지 않은지 또 페어레스 장치에도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들의 오염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안전사항으로 공기조화기 내 점검등이 잘 작동이 되는지 육안으로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점검구가 견고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조화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 MCC반의 과부하 차단 장치, 흔히 이제 EOC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과부하 차단 장치의 전류 설정 값이 적정하게 잘 설정되어 있는지 너무 높게 설정을 해버려서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풍기에 있는 모터 같은 경우 소선되기 전에 이제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발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실 때 선풍기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터의 표면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쪽 공조 쪽에 사용하는 그 모터는 대부분 이제 저런 등급이 F등급의 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F등급의 모터는 적정 사용 온도가, 사용 한계 온도가 약 100도씨입니다. 그 내부 건선의 온도가 이제 100도니까 표면 온도는 이제 물론 10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터의 온도를 측정하실 때는 표면에서 모터 온도를 재어서 주변의 주위의 온도보다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보통은 약 60도에서 70도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터의 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보시면 모터가 소진되는 일을 미연에 좀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공조기는
유지관리하거나 수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실 때는 사전에 전원을 차단한다든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고 작업 중의 안전사항에 대해서 교육하신 후 그러한 내용들을 이 유지관리 점검표에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